자, 이재명 툭 하면 직권남용으로 시비 건다. 이래서 뭔 일을 하겠나? 니도 계엄하던가.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병신 같은 일이면은 이렇게 막아서겠냐고. 그럼 니도 계엄해. 니도 계엄하면 되지. 병신 새끼. 이재명 이 새끼는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지가 뭘 하는데 룰이 방해가 되면은 그 룰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룰 안에서 싸우려고 했던 거야. 자, 아유 뜻대로 되는 것도 없어. 집값도 계속 올라. 환율도 1,500원 밑으로 안 빠져. 그게 네 능력이다. 왜 윤석열 때 그렇게 욕하더니 380원 가도 나라가 망하니 개지랄을 떨더니 이제 1,500원 되니까 국격이 1,500원은 됐다는 거야. 우리 일찍 백억현 형님도 그렇게 믿고 있지? 어차피 망하는 거는 니네들이야. 촛도 모르는 대통령 위치에서 지가 한번 태어나서 생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일을 지가 입대고 옆에서 간섭질하고 훈수 두니까 나라가 씨발 개판이 됐던 거야.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얘는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가 신이라고 생각.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여야 돼. 이게 뭐죠? 독재. 자, 이재명 툭 하면 직권남용으로 시비 건다. 이래서 뭔 일을 하겠나? 니도 계엄하던가. 윤석열 대통령 니들이 하도 막아서고 방해하고 해서 비상계엄했잖아. 그럼 니도 하던가. 뭐 그래서 직권남용 없애자고? 직권남용 없어지면은 그냥 독재야. 니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병신 같은 일이면은 이렇게 막아서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것 같았으면은 너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막아서는 안 됐지. 직권남용 없애자니 윤석열 대통령 무죄 받을까 싶어서 없애지는 못하고 국회에서 국무회의 중에 지도 모르게 진심이 나왔죠. 니가 직권남용을 없앤다? 개성한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무죄 떠.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없애자니 내가 독재를 직권남용을 없애면 내가 독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고 직권남용을 그대로 두자니 내 권력이 너무 약해. 왜냐면 이재명은 지금 자기 권력을 키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자기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독재밖에 없지. 그럼 니도 계엄해. 니도 계엄하면 되지. 정신 새끼. 자, 형님들, 이재명이요, 직권남용 이거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인 걸 몰라서 했을 것 같아요. 알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 직권남용 없애자, 이 이야기야. 그런데 봐봐, 지도 안다고 직권남용죄를 개정을 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에 대부분 직권남용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 무죄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 윤석열 절마를 가다 놓고 나만 직권남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걸 연구해보라는 거야, 법리적으로. 일종의 시그널을 보냈다고. 근데 그게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못 했지.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가 되는 거야. 와, 이래서 윤석열이가 계엄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재명 이 새끼는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지가 뭘 하는데 룰이 방해가 되면은 그 룰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룰 안에서 싸우려고 했던 거야. 자, 봐봐.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방해하는 거는 룰 안에 있는 거잖아. 불법이 아니라고. 예산을 깎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그 룰 안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룰을 들고 나온 거지. 그지? 근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룰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룰이라고.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쳐서 이걸 불법이라고, 야 이거 반칙이야 라고 몰아가 버린 거야. 그렇다는 거는, 자 다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그렇다는 거는 국민의힘도 은연중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을 깎는데 국민의힘도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룰 안에서 놀아야지. 룰을 정해줬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불리한 룰도 인정하고 그 룰 안에서 싸웠잖아. 그런데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야 이거 불법이야. 불법 아닌데? 이게 왜 불법이야? 그러니까 맞아 불법. 우기기. 판사들 압박하기. 지금 이 판국에 국민의힘 입으로만 떠들고 시간만 끌고 윤석열 대통령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었어요. 그런 국민의힘을 욕했던 사람이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욕했지. 그리고 이제 와서 윤어게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형님들 윤어게인도 아니고요, 정치에 발들여 놓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야기했잖아. 스테지와 아이들 시대에 최초의 대한민국 아이돌 세대의 빠돌이 빠순이 새끼들에 불과하지 않다. 왜? 나이 처먹고 연예인 빨라 하니까 쪽팔리고 가오 안 서니까 이제는 뭐 한다? 좀 격이 있어 보이는 정치인을 아이돌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사라져야 될 새끼들이야. 대한민국 정치를 좀먹는 새끼들이라고. 그 껍도 안 되는 사생팬이라 그러죠. 대가리에 구더기만 가득 찬 것들. 이런 새끼들이 정치판으로 기어들어와서 빠돌이 빠순이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들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번 선거 딱 끝나고 나죠. 누가 당선되고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은 무조건 뭐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은 이번 6월 3일 이후에 6월 4일부터 한동훈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존나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거짓말 같죠? 그 선거법 위반이 왜 생긴지 아세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빠돌이 빠순이들 때문에 생긴. 지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지들이 모가지 날리는. 한번 봐보세요. 제 말 맞나 틀리. 한동훈의 역할은 6월 3일까지. 한동훈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한동훈 지지율 좋게 나오죠? 그거 여론조사 회사에
컨설팅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여론조사가 언론사야. 형님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언론사에 지시를 받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회사야. 그래, 명태균이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 한동훈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차피 국민의힘 박민식은 안 되니까 한동훈을 밀어야 된대. 나는 박민식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한 발언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박민식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싫어하지만은 나는 박민식은 표 줍니다. 내가 이 동네 안 살아서 못 주는 거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님들. 조상 대대로. 시대를 잘못하고 다녔어, 이 사람은. 이 민식이 형님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 이 사람이 조금 더 과거에 태어났거나 조금 더 미래에 태어났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큰일 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군감이에요, 장군.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장군감이라고. 봐봐, 형님들. 많은 형님들이 내가 그랬잖아. 내가 형님들 한 달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도로 무성의당이 되고, 그리고 지지율 변화가 크게 없고 지지율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다? 치트키 썬댔죠. 박근혜 대통령을 부를 거다. 그리고 개같이 이용해 먹고 버릴 거다. 딱 내 말한 대로 되고 있지. 이 새끼들, 자, 한번 봐보세요. 국민의힘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만 이용해 먹고 연락 뚝 끊을 겁니다. 이 새끼들 습성 자체가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 유용만 해먹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 영입을 하든 당에 고문으로 앉히든 뭔가 한 자리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은 이용해먹고 버린다고. 형님들, 제 예측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나올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했던 패널들이 대부분이었어. 나 혼자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힘이 이용해먹을 거라고. 봐라, 내 말 맞는가 틀린가. 왜? 그 방법이 김무성이 방법이거든. 김무성 이 새끼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야비한 게 지 불리하고 지가 힘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쪼르륵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잘 되고 나면 어떻게 돼? 해결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 버렸던 게 김무성식 정치야. 내가 그래서 김무성을 싫어하는 거야. 정치인은 야비할 수도 있고 좋아. 하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은 그 사람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무성이 그런 보상을 잘해줬다면은 나 김무성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김무성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필요하면은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은 버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 뭐 멀리 볼 거 없잖아. 김문수도 개같이 버렸는데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정당이,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 알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 바보가 아니잖아. 다 보고받고 다 정보를 듣고 있단 말이야.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안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안 나올까? 자기를 따르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올까? 아니지. 나가면은 지긋지긋한 새끼들 보겠지. 자기 등에 칼 꽂은 새끼들밖에 없는데 결국은 자기가 안 나가면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배운 사람들,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캐파입니다.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형님들이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또 저러다가 버림당할 수 있는데 왜 놓으셨을까라고 박근혜 대통령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걸 보고 있다. 정말 국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형님들 리더의 마음이에요. 리더가 되면은, 진정한 리더는 쓸모없는 정치인 9명보다는 정말 괜찮은 정치인 1명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경우가, 그게 리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몰라서 저러겠어요? 알아요. 자기도 또 나를 이용하고 버리겠지. 하지만 내가 나서서 정말 괜찮은 정치인 한둘이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그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나와가지고 저렇게 해본들 국민이 안 바뀌면은요, 안 바뀝니다. 이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뭘 해야 되죠?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당이라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잖아. 민주당은 성추행해도 야 그럴 수도 있지잖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야 그 정도는 이재명은 어땠는데, 민주당은 어땠는데,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조심할 거 아니야.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후보로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편이니까 봐주니까 온갖 전과, 심지어는 지금 성추행까지 저지른 놈까지 튀어나왔잖아 지금. 그런 새끼가 지금 국회의원 할 거라고 기어나왔어. 보수 얼굴에 똥치를 치는 저런 새끼들이 기어나왔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있어? 언론에 덮기 바쁘고, 그리고 그동안 소송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철저히 국민의힘에서 덮어왔던 거야.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올바로 잡아나가고 당당하게 우리 당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 의뢰까지 했다. 아니 민주당하고 똑같이 돼가고 있어 지금. 열받죠? 화나죠? 형님들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만 오르는 혈압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럴 때는 더 산삼. 자, 속 뒤집어지죠. 아니 형님들 말고 제매 형님. 아니 이 새끼야, 대책은 네가 세워야지. 아니 네가 지시를 해야지. 얘네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네가 지시를 해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네가 지시도 안 하고 애들 멋대로 야 집값 그래 대책 가져왔어. 예 집값 대책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야 이 새끼야 공급을 늘려서 되겠냐? 그러면은 누가 공급이 늘어나면 누가 민간 임대 아파트 들어가겠어? 이 새끼들 지금 우파들 바글바글 한 곳에 임대 아파트 집어넣어서 거기에 이 새끼들 거지 같은 새끼들 쑤셔 넣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이거 대가리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따위로 이 새끼야 정책을 짜고 있어. 너 이름 뭐야 임마? 야 저 새끼 저거 좌천시켜버려. 어디 이따위 발상을 하고 있어. 어쩌든지 공급을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팡팡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 새끼들 좋은 곳 살고 싶고 그런 새끼들만 골라가지고 강남 임대 아파트에 쑤셔 넣어야지. 비버리힐즈에 임대 아파트 짓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대책을 가져오냐고. 방송에서는 뭔가 국민들 위하는 척 하는데 돌아서서는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 지금? 싹 사라졌어. 왜? 앞뒤가 다르거든. 앞뒤가 똑같아야지. 이재명은 앞뒤가 다르잖아. 어차피 대책 만들어가면 욕 뒤지게 처먹는단 말이야. 왜? 제가 이야기도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잘 보세요 형님들. 우리 보수 대통령 중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두환, 박정희 그죠? 이 보수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연구를 하게만. 난 모른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래 공부한 니네들이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번 좋은 의견을 내봐. 다시 말해서 촛도 모르는 대통령 위치에서 지가 한번 태어나서 생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일을 지가 입대고 옆에서 간섭질하고 훈수 두니까 나라가 씨발 개판이 됐던 거야. 그런데 그동안 우리 보수 대통령들은 어땠어요? 그래?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네가 한번 그 정책 추진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형님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얘는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신놀이를 하고 있어. 얘는 지가 신이라고 생각.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여야 돼. 이게 뭐죠? 독재.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 이거 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나치들이 하던 거야. 나치들이 유대인들 가게에 물건 팔아주지 말라고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 가게 앞에 서서 총 메고 서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던 그 짓거리를 일찍 빨갱이 새끼들이 하고 있다고. 이 새끼들 나치들이야. 꼭 보면 모타리도 천만한 것들이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는 것들이 지들끼리만 있으면은 지들이 씨발 무슨 세상 뭐 전국구 조직 폭력배야 이 새끼들. 다이다이로 만나면은 씨발 끽소리도 못하는 쪽 그런뱅이 새끼. 그래서 빨갱이들 종특이 뭐야? 보수 종특과 빨갱이들 종특이 있어요. 보수들은 대개 다 혼자 다녀서 만나요. 근데 빨갱이들은 어떻게 해요? 출발부터 같이 뭉쳐서 가지. 왜? 얘네들은 심리적으로 딱 DNA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지들 스스로가 약체라는 게 이미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할 때 야 우리 어디서 만나서 같이 가. 예를 들어서 야 공항에서 만나자 이러지. 그러면 야 우리 어디서 만나서 같이 공항버스 타고 갈까? 거지냐?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야 우리 몇 명이니까 택시비 얼마씩 품바이해서 택시 타고 갈까? 대가리 속에서 씨발 든 생각이 어떻게 했는지 편하게 지 손에 들보고 다른 사람들 다 버스 타고 간다는데 지 혼자 야 버스비 얼만데 우리가 택시 타면은 돈 1,000원 더 내는 건데 택시 타고 가자. 너 어떻게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니? 이러면서 집구석에서 처먹고 노는 백수년이 하는 소리지. 내가 나중에 오후에 와서 재명님 질문할 테니까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지? 우리는 이거 부동산 이야기 어제 다 했는데 이거 우리 어저께 다 했잖아요, 그죠? 생각 좀 해보고 있으시오. 나중에 와서 숙제 검사할 거니까. 에이 참. 아유 뜻대로 되는 것도 없어. 집값도 계속 올라. 환율도 1,500원 밑으로 안 빠져.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게 네 능력이다. 왜 윤석열 때 그렇게 욕하더니 380원 가도 나라가 망하니 개지랄을 떨더니 이제 1,500원 되니까 국격이 1,500원은 됐다는 거야. 윤석열 때는 국격이 1,380원이었는데 내가 정권을 잡으니까 국격이 1,500원 된 거야. 우리 일찍 백억견 형님들 그렇게 믿고 있지? 어차피 망하는 거는 니네들이야. 어떡하냐? 내가 그랬잖아. 좌파가 정권 잡으면은 좌파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우파가 돈을 번다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좌파와 우파의 격차는 줄어들지만은 결국 우파가 돈을 벌어. 이상하지? 그건 니들 대가리 구조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좌파라서 돈을 벌고 우파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니네들 대가리 생각하는 뇌 구조가 돈을 못 버는 구조라는 거야. 알겠냐? 근데 남들은 다 버는데 니들은 못 벌어? 그럼 니들한테 하자가 있는 거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지. 그걸 인정해야지. 근데 같은 컵으로 논다? 흉내는 낼 수 있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시고 저녁에는 이제 미국 이야기 좀 할 거예요. 미국 이야기 좀 하고요. 미국 이야기가 좀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 정세 이야기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